네, 안녕하세요. 양세장입니다. 어제 흥미로운 인터뷰가 나와서 오늘 엘신마당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범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송찬희 선수. 개막 엔트리에 들어갈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만 염경엽 감독이 이례적으로 아마 지금 뭐 10개 구단 중에 선발 투수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선발 라인업에 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는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이례적으로 송찬희 선수를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넣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또 대해서 이야기거리들이 있는지 또 백업 야수들 또 경쟁 구도까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찬희 선수 개막 엔트리 확정이 됐는데 개막전 엔트리만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개막전 스타팅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린다. 염경엽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개막전 상대가 롯데자이언츠고 롯데는 김태형 감독이 찰리 반즈 왼손 투수 출격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아마 2차전 선발은 데이비슨 또 다른 왼손 투수가 나올지 아니면 박세웅, 저는 박세웅 선수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나오거든요. 2차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개막전에는 반즈를 만나고 우리는 치리노스가 나오는데 사실 단순히 오른손 타자를 넣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송찬희 선수가 사실 왼손 투수 상대로 프로에서 1군에서 타율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개막전 선발이 반즈가 아니라 오른손 투수였어도 요건 한번 써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성두 선수가 좀 컨디션이 늦게 올라오고 있고 개막전이라는 상징적인 경기에 뭐 몇 타석 소화할진 모르겠지만 송찬희를 넣어서 어떻게 보면은 후반부에 우리가 남는 엔트리 뭐 문성주가 스타팅에서 빠질 수도 있고 김현수가 스타팅에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후반부에 투입해서 또 가져오는 그런 그림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송찬희 스타팅 시범 경기 때 보여준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때 공격도 좋았고 수비도 좋았잖아요. 예, 우리가 송찬희 선수 그동안 봐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타석에서 공도 많이 보고 여유도 좀 생기고 수비에서도 외야수로서 어떤 공을 타구를 쫓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야수들 커버가는 모습이라든지 송찬희 선수가 내야랑 외야를 같이 봤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아무래도 시범 경기 때 보여준 거 토대로 해서 개막전 라인업에 넣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찬희 선수가 홍창기 선수나 김현 선수한테도 이 소식을 듣고 좀 조언을 구했다는데 두 선배 선수의 답변은 찰리 반즈공 미리 많이 받아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찬희 선수가 과연 반즈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송찬희 선수의 변화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타석에서의 대처와 외야 수비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퓨처스에서도 그렇게 타격에서는 조금 슬럼프 기간도 있었고 유의미한 성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1군에서도 10경기 나와서 6푼 7리였습니다. 그래서 송찬희 선수가 지난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대신에 풀타임으로 외야 수비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 수비에 있어서 좌익수나 우익수 봤을 때 조금 더 송찬희 선수가 편하게 수비를 나가지 않나.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 포지션에 딱 고정이 되니까 타격도 나중에는 괜찮아졌거든요. 퓨처스에서. 또 후반기나 또 여름 지나면서. 그래서 시범 경기 타율은 2할 6푼 1리. 하지만 출루율이 좋아졌다는 점. 출루율이 4할 1푼 4리나 됩니다. 이전에 송찬희 선수가 시범 경기 홈런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홈런을 했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이 직구만 노려서 치는 변화구 대처가 좀 안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 시즌에 조금 아쉬웠었죠. 막상 시즌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삼진도 많았었고 그동안의 송찬희는 그랬었는데 올해 뭐 시범 경기에서 사실 송찬희 선수가 장타가 없어요. 그러나 타석에서의 모습은 정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파워가 있는 선수라서 이렇게 치다 보면 장타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저는 타석에서의 모습, 쉽게 죽지 않는 이런 모습이 송찬희 선수를 좀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올 시즌의 결과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볼넷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군 투수를 만나도 보여진다면 이제는 상대가 송찬희를 상대를 할 때 무조건 변화구를 던지는 게 아니라 변화구를 다 골라내고 커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송찬희가 자신 있는 힘 대 힘으로 붙을 수 있는 상황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찬희 선수가
2022년, 2023년에도 사실 개막전 스타팅에 든 적이 있습니다. 개막전의 남자인데 그만큼 시범경기 때 기록이 좋았지만 1군에서 좀 벽을 느꼈던 타격에서의 송찬이었는데 올해는 시범경기에서 타율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타석에서의 모습은 지난 시즌들보다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군에서 높은 벽을 특히 이 퓨처스나 연습 경기 이럴 때는 정말 이 선수가 방망이가 좋고 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타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인데 1군 정식 무대만 오면은 그 능력이 좀 발휘되지 않아서 높은 벽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량을 통해서 극복을 잘한 것 같고요. 타격 쪽에서는 수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부터 아예 퓨처스에서는 외야로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좌익수랑 우익수를 나가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조심스럽게 중견수 수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수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의 외야 수비는 중견수 보기가 더 편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송찬희 선수가 또 주력이 느린 선수가 아니잖아요. 또 주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또 중견수는 보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송찬희 선수도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올해는 조금 이를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중견수도 가능하면은 이 선수를 더 쓸 기회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야 수비도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사실 개막 라인업에 들어간다 해서 사실 송찬희 선수는 우투수가 마운드가 교체가 되면은 송찬희 선수 타석도 좌타자들로 대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성주가 나올 수도 있고 김현수가 빠졌다가 나올 수도 있고 이영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두 타석 정도 이렇게 정환이 나왔을 때만 기용을 해주고 또 선수들이 조금 지치거나 할 때쯤 송찬희 선수가 네 번째 외야수로서 수비까지 나가준다면 저는 충분히 유의미한 성적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난해까지 보셨잖아요. 문성주 선수는 시즌 중에 계속 부상을 당했고 지난해와 지지난해 그리고 김현수 선수도 왼손 투수에 대한 약점은 늘 가지고 있고 또 좌익수로 풀타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송찬이라는 카드가 있어주면은 또 최원영이라는 또 주력이 있는 카드도 있지만 송찬이 선수가 있다면 팀 타선에 또 한 방을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송찬이 선수 1군에서 좀 올해는 기회를 잘 살려서 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백업 야수 선수들은 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야수 백업이 5자리, 6자리임을 감안할 때 이주원, 구본혁, 앞서 말씀드린 송찬이 이 세 선수는 초반에 계속 기회가 나갑니다. 백업이든 또 대타든 대수비든 또 스타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정빈 선수까지 저는 여기에 좀 포함을 시키고 싶은 게 시범 경기 때 문정빈 선수가 타석에서도 워낙 좋은 모습을 특히나 출루를 지향한다. 그리고 떨어지는 공 잘 골라낸다. 거기다가 밀어치기가 된다. 이런 것들이 1군에서 문정빈 선수도 기회를 주면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수확이 문정빈 선수의 3루 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잘 보거든요. 3루랑 1루가 되면은 굳이 이 선수를 외야로 안 보내고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보경 선수도 사실 쉬어줘야 되잖아요. 워낙 체력이 좋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슬럼프에 빠지면 또 지명타자로 쓸 수도 있고 아예 좀 뒤에서 준비를 했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문정빈을 또 3루수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스틴 선수도 지명타자로 나올 때는 문정빈 선수 또 1루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주원, 구본혁, 송찬이, 문정빈까지는 저는 백업 고정 멤버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남은 한두 자리를 다투고 경쟁인데 대주자 자원이 필요하면은 저는 최원영 선수 또 최원영 선수 방망이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오른손 타자 자원이기 때문에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최원영 선수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또 안희쿤 선수도 있어요. 안희쿤 선수는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이제 세밀한 플레이들이 조금 지난해 아쉬웠는데 번트를 댄다거나 혹은 타격에서 뭔가 좀 유의미한 출루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은 안희쿤 선수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영빈 선수도 있지만 이영빈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백업 상황이면은 퓨처스에서 유격수로 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지금 시범 경기에서도 계속 1루수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개막 시작하면은 이 선수는 아직까지 앞날이 창창한 선수입니다. 지금 당장 이 선수의 타격만 보고 대타로만 준비를 시킨다면은 저는 이것도 성장이 약간 정체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퓨처스에서 서비스 타임도 아끼고 계속해서 유격수로 나오다가
또 유격 수비가 많이 좋아졌을 때 금방금방 또 좋아지니까 1군에서 또 충분히 백업 유격수와 또 여러 포지션 2루수, 1루수 여러 포지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영빈 선수는 퓨처스에서 유격수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예, 그리고 최승민 선수도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거의 주루 쪽에서는 진짜 나무랄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좀 준비한 느낌인데 아무래도 또 활용도가 좀 떨어지죠. 예, 수비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타격에서 또 기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원영 선수가 그냥 들어가고 이영빈 선수가 있다가 4, 5선발이 등판을 할 때 먼저 이 선수들은 1군에 안 올리고 야수 한 명 더 넣었다가 선발 등판일에 교대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좀 1군에 있다가 4선발, 5선발이 등판하는 날에 이영빈 선수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또 안익훈 선수도 엔트리에 좀 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송찬희 선수의 개막 라인업 포함 소식과 함께 다른 백업 선수들이 또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또 주전 선수들 확고한 팀이 강팀이지만 백업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 대신 나와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는 강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는 다르게 좀 더 백업이 탄탄해진 것 같아서 이 그대로 개막까지 또 시즌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